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본의 주택을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주택은 굉장히 설계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된 그런 주택이어서 선정을 해봤고요. 자, 일본 오사카 근교에 위치한 연면적 20평의 주택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좁은 대지에, 그것도 삼각형 형태의 대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자, 대략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대지에 주택을 꾸겨 넣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 수학 시간에 적분 배웠잖아요. 그 적분을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의 평면을 가진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주택의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약간 빽빽하게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사선으로 도로가 나 있다는 거는 일종의 쇼컷이거든요.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지름길로 사용돼 왔던 그런 도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쇼컷의 도로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의 프라이버시가 아주 풀어야 될 첫 번째 해결 과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앞에서 보면은 창문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나 있는데 나머지는 창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 앞집을 보면은 마당이 있잖아요. 대지가 넓다 보니까 마당이 있고 집은 저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1차적으로는 이 담이 막아주고 2차적으로는 이 거리가 좀 상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건축 면적을 최대한 넓혀야 됐을 거고 1층만으로는 부족하니까 2층까지 올려야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택을 봤을 때 이 벽 면적이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창문 하나만 뚫어 놓더라도 바로 안쪽이 보이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가 되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없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는 이 주택의 모습인데 창문이 아예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건 그 옆면의 주택의 모습인데 여기도 역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아주 거의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주택이 폐쇄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면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있고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2층은 이제 베란다가 되는 겁니다. 베란다가 여기 끝까지 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입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현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우측은 이제 메인 베드룸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는 코어 공간이죠. 계단실과 이 뒤로는 화장실 도어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좌측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위에 보면은 여기에 뭔가 루버 같이 마룻바닥을 해놓은 게 보이는데 이 부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이 보이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녀가 딸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자녀의 방을 하나씩 조성을 해놨다. 방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2층에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2층의 공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진 찍은 방에서 보시면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윗공간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층고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이 룸은 아마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방은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반대편은 사다리가 없어요. 여기 사다리는 이제 창문에 비친 모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계단실, 이 바로 옆에 있는 계단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이 공간의 입구를 만들어 놨고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마저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창이 나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밖으로 이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거실에 접한 베란다의 경우는 독립적입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독립적으로 이 옆에 베란다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옆을 돌아보면 이렇게 골목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창호가 굉장히 많이 뚫려 있죠.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창문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막상 들어와서 2층에서 보니까 창호가 굉장히 잘 뚫려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이 구석 공간을 책상과 책장으로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은 것도 아이디어가 돋보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창을 크게 뚫어놨고 이쪽은 접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베란다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을 돌아보시면
예,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키친과 다이닝룸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루버 보이죠? 이 아래쪽은 뻥 뚫려 있습니다. 이 루버가 아래층 사진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버를 통해서 소통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1층에 아이들 방 있잖아요. 1층에 아이들 방의 윗부분도 마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 이 2층과의 이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추가로 뚫어놔서 2층에서 엄마가 키친에서 일을 하면서 만약에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놀고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심지어는 이 틈 사이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여기 계단 하부 공간 또한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소통의 장치가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올라와서 보시면 이건 키친의 모습인데 이거 보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축가는 아마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건축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에 있어서 이 키친의 공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구로 치면 포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통상적으로는 낮 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보통 이 주방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방에서 아이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주 이상적인 주택의 형태가 되겠죠. 이 주택은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충족을 시켰습니다. 마치 어떤 사령탑처럼 이 높은 위치에서 아이들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놀더라도 창호를 많이 뚫어놔가지고 이 키친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키친 옆에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통의 루버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1층에 있더라도 부모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시청각적으로 강한 소통의 그런 장치를 잘 조성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층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베란다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높은 난간 때문이죠. 우리나라 건축법규 상으로는 1.2m, 1200mm 이상으로 난간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난간에 섰다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난간이 바로 허리보다 낮게 조성이 돼 있으면 허리가 걸려서 몸이 이렇게 전도가 돼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난간이 허리보다 높게 있으면 이렇게 걸려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1.2m까지는 법적으로 높이를 확보해라 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마치 1.2m보다 조금 더 올린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래에서 봤을 때 보시면 지나가서 보면 창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조금 난간의 높이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작 이 2층에서는 많은 창호를 뚫어놔가지고 채광과 어떤 답답함이 전혀 없는 아주 쾌적한 주택을 조성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창호가 없지 않냐, 1층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층 도면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엔트런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현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넓은 현관이 과연 필요할까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코어 공간과 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한 걸로 보여지고요. 들어와서 좌측으로 오게 되면 8번, 이게 아이들 방이 되겠고요. 아이들 방은 이렇게 창호가 잘 뚫려 있습니다. 비록 옆집과 접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 창호를 통해서 채광과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이 되겠고요. 문제는 우측입니다. 이 사선도로가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 지그재그로 조성된 이 벽체가 창호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스마트하게 풀어냈냐면, 아이들 방은 창호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해 놓은 거고, 이쪽 창호를 어쩔 수 없이 낼 수 없는 곳에는 창호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공간만 몰아 넣었습니다. 여기는 메인 베드룸이 되겠고요. 거기에 접한 옷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면대, 세탁기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보면은 창문이 꼭 필요한 공간은 두 군데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룸, 베드룸과 욕실이죠. 베드룸은 당연히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창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균 효과를 위해서 창호가 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룸과 욕실 사이에 이 공간이 하나 위치를 하게 되는데, 사진으로는 없지만 이 공간이 바로 선큰 가든이 되는 겁니다. 자, 2층까지 벽에 올려 쳐져 있는 거고요. 2층에서부터 햇빛이 내려오면은 이 베드룸과 이 욕실까지 환기와 채광을 다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스마트한 장치가 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와서 보시면 여기 독립된 베란다가 되겠고요. 이 골목으로 오면은 키친과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자, 단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벨 차이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요. 이 부분이 키친이 되는 거고요. 다른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아이들 방이었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키친입니다. 이 키친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말을 하면 아래층으로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 아이들 방 또한 이 루버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소통이 되게끔 아주 최적화시킨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사카 근교에 아주 스마트하게 설계된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